예, 제목은 그냥 어그로예요. 제목은 어그로고, 예, 포스터가 좀 크게 들어갔는데, 이제 신주쿠 소환이라는 일본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이제 스카우터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스카우터라는 거는 이제 유흥업소에 취직하기 원하는 여자들을 해당 업소에 소개를 시켜주기도 하고, 또 길거리에서 유흥업소에 종사할 여자들을 스카우트하는 그런 일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뭐 이게 좋은 직업은 아니죠. 좋은 직업은 아닌데,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는 좋은 스카우터와 나쁜 스카우터를 좀 구분을 하고 있는데, 나쁜 스카우터는 뭐 무리하게 스케줄을 잡아서 여성을 혹사를 시키고 마약까지 손을 대게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좋은 스카우터는 또 업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폭력을 당하는 그런 여성들을 또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뭐 그렇게 해줘서 뭐 얘들이 좀 수수료로 얼마씩 받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당연히 여성들이 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자기한테도 피해가 가니까 이제 보호를 해주는 거겠지만은, 아무튼 이런 일들도 한다는 거, 역할들도 한다는 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유흥업 자체를 굉장히 죄악으로 보죠. 유흥업 자체를 죄악으로 보고, 이거를 이제 도덕적, 뭐, 유교적 도덕관념을 가지고 이제 유흥업을 바라보기 때문에, 뭐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유흥업 자체를 완전히 없애려고 한다는 건데, 예, 뭐 이거 자체가 사실은 실현 불가능한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반드시 유흥가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을 뭐 그런 일을 종사하는 사람들을 무시를 한다거나 막 그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괴롭히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들한테서 직업을 다 빼앗고 현 정치 세력이 가진 윤리관대로 그 사람들 강제로 교화시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한국의 대책 없고 위선적인 가치관에서는 만약에 여성이 빚을 졌는데, 그러면은 그 진 빚에 대해서는 그 무조건 탕감을 해주고 또 국가가 대신 갚아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 영화에서는 뭐 여성의 자기가 진 빚이라면은 몸을 팔아서라도 갚는 게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사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가치관의 차이기 때문에 더 말을 안 할게요. 그리고 이제 뭐 사채꾼 우시지마라고 일본에서는 되게 인기가 많던 시리즈가 있어요. 뭐 한국에서는 별로 유명하진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요 영화를 보면은 이제 노숙인들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척을 하면서 자기를 숙소로 이렇게 데리고 가요. 그래서 집단으로 이렇게 숙식을 하는 그런 장소에 데리고 가서, 사실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막 저임금으로 막 이렇게 착취를 시키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은 그 사이에서 다 띄워 먹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되게 위험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이제 뭐 약간 뭐 직업 소개서 방식 형식으로 이렇게 위험한 노역을 보내고 자기들이 중간에서 임금을 다 갈취를 하는 그런 노숙인을 착취하는 단체가 악당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노숙인은, 그 노숙인이 나오는데 뭐 이제 조연급이에요. 조연급인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좀 여자를 이렇게 그 여자하고 이렇게 뭐 연애를 해본 적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노동 장소에 갔는데 앞 건물에 이제 어떤 뭐 이렇게 그 옥상에서 맨날 이렇게 빨래를 넣는 되게 섹시한 그 여성이 있어요. 뭐 약간 뭐 그런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흘끔흘끔 보는 게, 이제 그게 그 여자가 빨래 넣으려고 올 때마다 이제 그 장소에서 그 여자가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낙인 거죠. 근데 이제 영화 후반부에 이제 이 노숙자가 이제 결국에는 자살을 하기로 결심을 하는데, 그냥 죽기는 자기가 억울하니까 평소에 눈여겨보던 그 여자를 강간을 하려고 해요. 강간을 하고 자기가 자살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강간을 하려고 이제 쫓아가는 중에, 이제 그 여자가 전화 통화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지금 부모님이 아파가지고 병원비를 내기 위해서 지갑에 목돈을 이렇게 엄청 들고선 병원으로 가는 중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런데 그 여자가 공교롭게도 이제 지갑을 흘리는 거지. 지갑을 흘리는데, 그 사람은 이 여자를 강간하고 자살할 생각으로 쫓아갔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그 여자 지갑까지 줍게 되는 거지.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면은 돈은 가져가고 여자는 강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그 돈을 이상한 데다 확 써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살을 할 수도 있었던 건데, 이 사람이 결국엔 자기 양심을 갖다가, 자기 양심의 선택에 따라서 결국에는 여자를 돈을 돌려줘요. 돈을 돌려주고, 여자는 이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하고서는 그냥 그렇게 노숙인은 돌아섭니다. 당연히 올바른 선택을 한 거죠, 이 사람은. 예. 그리고 이제 나오는 독백이 이제, 강간을 하느니 그냥 소프랜드 같은 데 가는 게 훨씬 낫다라는 대사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영화에서 나름 감동적인 장면인데, 한국에서는 매춘업소 이용 자체가 극악무도한 악행 취급을 받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전혀 감동적인 장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애초에 한국은 노무현이 그 노무현 때 성매매 전체를 불법을 시켰죠. 유사 성행위나 모든 업소를 갖다가 다 불법화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그냥 강간이란 범죄에서 매춘이란 범죄로 범죄 죄목이 바뀐 것 뿐이지 이 사람이 범죄를 포기한 장면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은 이미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런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한국은.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도 예전엔 국가에서 위생 관리 단속 같은 걸 하면서 그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제 이 매춘업소가 이제 운영이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퇴보를 한 거지. 오히려 반자유주의로 퇴보를 한 거죠. 이거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게 그걸 몰라요. 뭐 네가 그렇게 매춘업소를 좋아하냐, 네가 그게 뭐 창녀를 좋아하냐, 그게 아니야. 그렇게 맥락으로 볼 게 아니야. 이거를 정부가 과연 정부가 위정자가 자기가 가진 정치적인 아니 뭐 윤리적인 그런 기준으로 전부 다 불법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지금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간이란 거는 말할 것도 없죠. 강간이란 거는 중범죄에 대해서 신상도 공개를 하고 장기간 감옥에 처박아야 되고 전자발찌까지 달아야 되는 그런 중범죄인데 과연 매춘업소 이용하는 정도가 이게 그렇게까지 비양심적인 악행 범죄에 들어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인이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그런 업소를 이용을 한다면은 법의 개입 이전에 뭐 배우자와 연인과의 관계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고 두 사람 사이의 신용과 양심에 위배되는 행위가 맞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결국 개인이 개인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죠. 법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죠. 법이 개입한다고 해도 뭐 이혼 소송 같은 거 할 때 민사적으로 이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죠. 네. 그 결국에는 밑바닥 인생들은 뭐 애인도 없고 뭐 결혼할 여건도 안 되고 이런 밑바닥 물론 결혼을 할 여건이 안 되는 게 밑바닥 인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쉽게 말을 하게 그러니까 밑바닥 인생들은 매춘업소를 통해서만 여성을 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성매매 특별법이 정작 진짜 이게 단속이 돼요? 그러니까 진짜 고급 매춘은 연애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원조라던가 금전적인 큰 금전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쳐도 이 사람들이 우리는 뭐 연애하는 건데 이러고 해서 막 60살 넘은 60살 넘은 막 할아버지하고 막 20대 뭐 아가씨하고 같이 호텔에서 막 이렇게 고급 매춘을 해도 이거 단속할 수가 있어요? 뭐 군인들이 호텔 문 발로 차고 들어가서 니네들 매춘이지 무조건 매춘이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단속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춘을 단속을 한다는 거는 그 매춘 업소에서 이루어지는 그 저가형 싸구려 매춘들밖에 단속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단속도 못 할 거면은 그냥 정식으로 영업을 시키고 그 보건위생 관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게 하고 거기에 세금 수익 내는 게 훨씬 낫죠. 여기서 무슨 막 이상한 유교적 그 잣대를 막 들이대면서 조금이라도 음주 냄새가 나는 산업은 죄다 금지를 시키고 멀쩡히 세금 잘 내는 건전한 대기업들한테 사내 요보금이나 뱉으라고 이상한 말씀들 좀 그만하시고요. 이거는 미국의 뭐 한 스트리머인데 이거는 다 가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불법은 아닌데 비키니를 입었는데 비키니가 좀 야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비키니도 좀 되게 한국에서는 비키니 정도만 갖고도 굉장히 안 좋게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내가 다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키니를 입고 합법적인 방송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제 뭐 이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스트리머인데 한 번 방송을 하면 이렇게 9,000명이나 10,000명 이상이 보더라고. 지금 이제 미국의 유명한 스트리머인데 주로 실내 풀에서 비키니를 입고 방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근데 올리팬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돈을 주고 이제 리퀘스트를 하면은 그 사람을 한테 나 자세히는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만한테만 딱 그 동영상을 보내준대요. 더욱 선정적인 영상을 찍어서 보내준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한국이었으면은 이게 성매매잖아. 이것도 돈 주고 동영상을 받는 거니까 한국 기준이면 이것도 성매매의 일종이니까 분명히 굉장히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뭐 어떤 식으로 특별법이 개입을 해갖고 분명히 구속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구속을 하고 이거 돈 주고 신청한 남자들도 싹 다 신상 토론하고 난리가 났겠죠. 이게 무슨 자유국가예요. 이 사람한테 돈 주고서는 야한 동영상을 받은 사람이 뭐 그게 뭐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를 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가지고서는 왜 도대체 국가가 개입을 하고
여론이 개입을 해갖고 이 사람들을 범죄자를 만들고 신상에 털려야 되냐고요. 한국은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자유국가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뭐 그 윤리적인 비판이라든가 종교적인 비판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들어올 여지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국가가 법으로 개입해갖고 이걸 단죄를 하고 사람들을 범죄자를 만들고 신상을 공개하고 이런 게 정상적인 거냐고. 자유국가에서. 그러니까 그냥 한심하고 속물 같은 이야기로 들리겠지만은 이 자발적인 성상품화와 포르노그래피 창작이 자유로운 거 아닌가. 이게 이 국가가 정말 자유국가가 맞냐 아니냐에 아주 알기 쉬우면서도 중대하면서도 명확한 척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